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파이 열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파이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꽤나 과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 원화로 7, 8조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만큼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에 대해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많은 돈이 몰려든다고 해서 이게 이제 곧 끝날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메살이라는 업체에서 제공된 이 사진을 보면 전체 암호자산 시총에 비해 디파이 시총이 이 정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파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디파이 코인을 매수한 건 위험하다. 나는 열심히 메이저 코인을 사 모으는 걸 추천한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메이저 코인들이 세상을 뒤엎을 거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메이저 코인들에만 열심히 돈을 퍼붓고 디파이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뭐 이런 식이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이 디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건데요. 자,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이걸 겁니다. 디파이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디파이 코인을 사면 가격이 오른다. 그쵸?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디파이 코인이 뭘까요? 디파이 코인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으실 텐데 생각해보세요. 디파이 코인이 뭘까요? 어떤 코인이 디파이 코인인가요? 디파이 코인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는 유튜버들 정확히 뭐가 디파이 코인인지 이야기해 줬나요? 뭐 컴파운드? 제대로 말 안 해주죠. 뭐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어차피 그런 새로운 분야를 찾아 떠나는 사람은 본인의 시청자층도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잠재적으로 시청자층을 이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알 필요도 없죠. 뭐 어차피 다루던 이야기만 계속 다루면 되는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귀찮게. 제가 한 줄로 설명해 드릴게요. 디파이 코인이라 함은 디파이 생태계 전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들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메이커다오와 같은 서비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형 거래소에서 상장해주지 않는 각종 토큰들을 사용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개자인 탈중앙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이 탈중앙 거래소의 유동성은 사용자들이 직접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징표로 받는 것이 유동성 풀 토큰입니다. 이 토큰도 필요하고요. 이 유동성 풀 토큰을 다시 예치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볼트 서비스, 예를 들자면 연 파이낸스라든가 커브 파이낸스라든가 얌 파이낸스, 베이스드 머니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치한 보상으로 받는 CRV, YFI, 얌 베이스드 같은 토큰들도 있을 겁니다. 각종 실생활 오프체인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해주는 오라클도 필수겠죠. 다른 체인들과 연결을 통한 확장도 필요하니까 이 때문에 오라클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이 생태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체인링크가 좋은 프로젝트다 라고 말은 하면서 왜 이게 디파이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라클이 뭔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디파이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왜 체인링크가 디파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다른 체인의 정보를 가져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이고 현재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체인링크입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게 밴드 프로토콜, 다이아, 텔러, 도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파이에 투자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고민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째, 디파이 생태계와 관련된 코인들을 매수해서 향후에 매도하여서 상승만큼의 수익을 챙긴다. 둘째, 다이, 테더,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농사 플랫폼을 통해 유동성 제공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받은 유동성 풀 토큰을 이자농사 풀에 다시 집어넣어서 YFI, CRV, 얌 베이스드와 같은 토큰을 보상으로 받아서 매도하여 수익을 낸다 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법 있잖아요. 이자농사를 통한 수익. 이건 자본금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자 농사를 하면 그 수익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현재 1년에 111% 연율이라고 알려져 있는 CRV 풀에 참여한다고 해도 $1000를 투자하면 한 달에 $9 언저리의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이자농사 채굴을 통해 나온 토큰을 더 미래에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바로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한다면 $9 이 정도 수준이라면 참여하지 않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선 무언가 참여하려면 가스비가 소모되는데 요즘 가스비가 비싸져서 $9 벌려고 가스비를 지불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손해예요. 하지만 $10,000, $100,000, $1,000,000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하루에 $90, $900, $9,000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라면 연이율 2,000에서 3,000%대의 풀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농사에서 얻는 수익이 높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크지 않다면 이런 각종 프로토콜과 관련된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토큰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게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자농사와 관련 토큰 매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큰의 경우에는 오라클 분야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탈중앙 거래소 관련된 토큰들을 지금 보유 중입니다. 물론 디파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미래의 그 가치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계속 홀딩 중인 겁니다. 디파이 관련 토큰들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폭도 굉장히 커요. 자산의 가격이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디파이 마켓 캡이, 그러니까 디파이에 관련된 시총이 전체 암호자산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겨우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더욱 덩치를 키우게 될 거니까요. 믿는 구석이 뭐길래 이럴까요? 지금 디파이 시장은 이더리움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낸스와 함께 코스모스도 디파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빠른 카피캣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트론도 디파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폴카닷, 이오스, 에이다, 테조스 등등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점이 점점점 더욱더 커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베팅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어차피 투자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 이게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깨진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파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